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국경에서 약 500km 떨어져 있는 러시아 남부의 이 사라토프주의 엥겔스 공군기지를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이날 러시아의 로만 부사르킨 사라토프 주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시내 주거 지역에 비상 상황은 없으며 민간 기관 시설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단지 이 엥겔스 공군 비행장에서만 2차례의 폭발음이 들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군사 전문가의 모리스 로지는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엥겔스의 전략공군 비행장에서 폭발을 동반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지는 이어서 이 엥겔스의 전략공군 비행장 구역에서 폭발이 일어났으며 동시에 도시의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그러면서 드론, 그러니까 무인 공격기를 이용한 또 다른 비행장 공격 시도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엥겔스 공항은 지난 5일에도 이 모스크바 남동부에 있는 도시 라잔 인근의 디아겔로보 공군기지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가 지난 7일 정세문서 1801회를 통해서 자세히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최근 들어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연이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가 공격당할 경우에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겁박을 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러시아 본토, 그것도 러시아군의 전략 폭격기가 있는 핵심 공군기지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26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륙 깊숙한 러시아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전쟁 10개월째에 접어든 현재 러시아의 반격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판단 아래 비행장 공격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라고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큰 효과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러시아는 전투기를 이동 배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순항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망을 공격하기가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군 비행장에 비축된 순항 미사일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또다시 공격을 받은 엥겔스 내 공군 비행장의 경우에는 Tu-95라든지 Tu-160 이런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의 거점 군사시설인데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러시아는 이들 폭격기로 전력 기반 시설을 집중 공격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에너지난에 빠뜨려 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 사이에는 이 러시아가 현재 수준 이상의 공격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력을 약화시키는 러시아 본토 공격이 확전을 초래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자문인 안드리 자고로드뉴크 전 국방장관도 이달 초에 러시아의 엥겔스 공항 등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이 처음 있은 직후에 정부 공식 견해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격을 해오면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맞서 싸운다고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맞서 싸우지 말아야 하는 전략적 이유는 절대적으로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 이런 자신감이 충만하다는 의미겠죠. 이와 관련해서 예비역 대령으로 우크라이나 매체 전쟁 관련 논평을 해온 세르히 흐라부스키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비행장, 연료 탱크, 탄약고를 공격하는 것은 합법적이라 그러면서 크림반도와 국경 너머로 공격하는 건 전장이 러시아 본토 및 크림반도와 가까워진 데 따른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러시아군이 대응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지난 5일 이 비행장 공습 이후에 러시아 내에서는 군사시설 주변의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 이어진 공격마저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BBC 방송은 평가를 했습니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국방정보국장도 현지 시간으로 26일 러시아가 가을 내내 일주일 간격으로 우크라이나 내 기반 시설을 겨냥한 미사일 70발에서 75발씩 발사를 해왔지만 지금은 공습 간격이 길어졌다 그러면서 현재 두세 차례 공격할 수 있는 여분의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으며 곧 미사일이 바닥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부다노프 국장은 이어서 요격이 불가능한 러시아의 가장 첨단 미사일인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침공 초기에 킨잘 미사일 47기를 사용했으며 이후에 몇 기만 추가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킨잘이 있다고 세상을 겁먹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걸 전부 쓰고 나면 쏠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고갈과 맞물려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이 본격화되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은 미국과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이죠. 특히 이 러시아 내 군사 정보들을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아 가지고 이를 작전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 상태입니다만은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영리하게도 옛 소련 시절 개발된 이 무인 정찰기를 공격용으로 개조한 장거리 드론으로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팔리티코는 현지 시간으로 7일 해당 작전 내용의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해당 무기가 옛 소련제 정찰용 무인기인 투폴레프 Tu-141 수리스를 우크라이나군이 개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Tu-141은 지난 1979년 처음 실전에 배치되었다가 이 1980년대 말에 모두 퇴역한 기종입니다. 이 1991년 소련 해체 당시에 이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설계한 Tu-141 수리스 무인 정찰기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Tu-141 기종은 사거리가 1,000km 이상이고 미사일 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 Tu-141은 과거 소련이 방공망을 피해서 서방 국가들을 정찰하기 위해 개발한 기종인데요. 이 1989년까지 100대 이상이 생산됐습니다. 시속 약 965km의 속도로 날 수 있기 때문에 탐지와 격추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이 국영 방산 기업인 우크로보론프롬에서 올해 10월 순항거리 약 1,000km의 드론 개발 프로그램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 공습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팔리티코는 전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 직후에 무인기, 그러니까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허점을 노출시킨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 중요 군사시설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거죠. 로이터는 이어서 러시아는 최근 헤르손 등 점령지 상당 부분에서 퇴각하는가 하면 미사일 고갈 정황마저 보이며 여러 측면에서 장기전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전략적으로 가장 심대한 방어 실패 사례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편 전쟁 지지 입장인 한 러시아 평론가는 텔레그램 채널에 군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지도부의 무능함과 공군기지의 방어시설 부족 상황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군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공군기지 등의 군시설이지만 러시아가 전력망 타격을 이어간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군도 이에 대응하는 공격을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우크라이나군은 아직까지 순항미사일 등의 본격적인 공격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러시아에 대한 경고성 공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러시아는 이미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미사일 재고가 착착
쌓여가고 있고 첨단 무기도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푸틴의 몸이 달아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푸틴은 지난 22일에 이어서 25일에도 연이어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재촉했습니다. 특히 26일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모든 사람과 휴전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푸틴의 마음이 다급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푸틴의 체면을 살려주는 휴전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푸틴의 한계가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